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7번째 정비계획 수립단지가 나왔습니다. 목동 10단지 아파트는 고도 제한 영향으로 최고 40층 높이로 다른 단지보다 조금 낮게 건립되지만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가 목동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소개합니다. 지난 1987년 준공된 목동 10단지. 올해로 건립 37년 차로 지난해 1월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자문 사업으로 정비 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7번째로 재건축 밑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15층 2,160세대 단지는 재건축 후 최고 40층 4,045세대로 건립됩니다. 고도 제한에 따라 49층으로 설계된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층고지만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입니다. 지금까지 정비 계획이 수립된 6개 단지 가운데 5,007세대 건립 예정인 14단지를 제외하면 두 번째 규모입니다. 주요 정비 계획으로는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열린 단지가 조성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건립됩니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는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고 돌봄센터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비 계획을 확인한 주민들은 먼저 비행기 소음을 최소화하는 단지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많고 도로 소음도 있고 비행기 소음도 있는데 저쪽에 그 공원으로 한 쪽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계획안은 왜 이쪽으로 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관련 부서라든가 자문위원들이 기존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결정된 부분대로 위치를 좀 조정하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좀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변동이 발생을 한 거고요. 또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제시된 면적별 세대수에 대한 변경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9단지, 10단지 쪽이 평수가 조금 큰 평수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85 이하가 60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좀 큰 평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만약에 추후에 이제 주민들의 요청이 바뀌시면 건축을 본격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서 해당되는 세대수를 반영을 해서 진행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23일까지 정비계획 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아마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궤도에 다 진입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7번째라고 그래서 서운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현재까지 7개 단지의 정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나머지 단지도 조만간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머지않아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모두 완성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정례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 은평구의회는 은평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이어 12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에 나선 뒤 18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송영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여야를 떠나 은평 구민의 대표로서 은평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예산의 쓰임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한편 은평구 공무원 노조는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심성 축제 행사에 무분별하게 편성돼 있는 예산을 축소하고 예산 낭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월경이며 2번 정도 만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선거를 돕겠다고 해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에게 소개시켜줬고 그 이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저를 찾아왔는데 그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나고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후에 이제 우리 정무부 시장이 됐죠. 강철원 정무부 시장에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또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뭐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처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넘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추추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음해성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해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대책에서는 온열 의자와 방풍 텐트를 확충하고 취약계층별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또 대책 기간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시와 자치구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생활지원과 구조구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밖에 이달 안으로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해 한파 저감시설 400여 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호철 북콘서트홀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5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북콘서트홀은 고 이호철 작가가 생전에 사용한 지필시를 그대로 재현한 작가의 방과 소모임 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은평구는 오는 30일 정식 개관과 함께 문화예술 강연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며 30일 소설가 현기영을 시작으로 시인 황지우, 대중음악 평론가 강원이 차례로 강연을 펼칩니다.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재건축 재개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차도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절차도는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로 나눠 계획 단계와 시행 준비 단계, 시행 단계와 완료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 절차와 필수 확인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했습니다. 또 최근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 신탁 방식 정비 사업 절차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는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와 용역업체 선정, 신속 통합기획 사례, 분담금 산정 등을 알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캠페인은 체벌 없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도시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그동안은 기부를 하려면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와 농협은행을 통해야만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창구가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플랫폼과 시중은행으로까지 기부 창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편의성을 높여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지난해 1월 양구군과 한 민간 플랫폼이 함께 연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입니다. 사흘 만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모금이 중단됐습니다. 민간 플랫폼 시스템상 기부자의 주소지나 기부 한도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민간 플랫폼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와 농협은행 창구에서만 기부가 가능하던 방식에서 다른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건의를 주셨고요. 이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 접점을 다양화하는 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참여하는 민간 플랫폼은 기부 플랫폼 2곳과 시중은행 5곳 등 모두 7곳입니다. 이들은 개별 사업에 직접 기부를 하는 지정 기부를 기획, 홍보하는 일부터 답례품을 관리하고 배송하는 일 등을 맡게 됩니다. 강원 양구군을 비롯해 전남 신안군 등 전국적으로 20곳이 넘는 지자체들이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미비했던 상황이라 잠정적으로 중단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예산만 세워서 바로 그냥 시작하려고요. 전문가들은 민간 플랫폼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출되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소연입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사이 첫눈이 예보됐는데요. 경기도가 각 시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는 강설 대비 선제적 상황 관리와 도로 살얼음 예방, 제설 장비 대응 태세 구축 등을 각 시군에 요청했는데요. 도는 앞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강화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수립했으며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지역 과학고 예비 지정 심사 기간을 연장해 1단계 예비 지정 발표가 내달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예비 지정 심사는 당초 과학고 설립 희망 지역이 제출한 공모 신청 서류만으로 진행해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심층 질의 추가를 요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기 지역 과학고 공모 신청 지역은 모두 12곳인데요. 9곳이 신설고 설립을 신청했고 3곳은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천 은둔형 청년이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전국 단위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의 고립 은둔 청년의 규모는 전국 고립 은둔 청년 인구 54만 명 중 8%인 약 4만 3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부인 접촉을 꺼려하는 특성 때문에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고 추정치만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인천 청년들이 은둔하게 된 이유로 취업 실패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서 인천 은둔 청년 36.55%가 직업 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 패널 조사 심층 분석 코호트 변경에 따른 변화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청년 중 53.8%가 서울과 경기 소재 직장에서 일하지만 인천에서 근무하는 청년은 5.4%에 불과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 미래센터 등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